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슬픈 이별. 아파트 상가에 문방구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슬기에게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화장을 짙게 한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뭐가 좋을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이 장난감 어때요? 아가씨는 로봇 장난감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슬기를 돌아보며 물었기 때문에 아가씨는 금방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커서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할아버지는 진열장을 두루 돌아보다가 오, 여기 하모니카가 좋겠어.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집어들고 후후 불며 슬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슬기는 한박 웃음을 치며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며 할아버지, 하모니카 사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로 하지.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서기와 훈이가 다가오며 어디 봐. 하고 슬기의 손에서 하모니카를 빼앗아갔습니다. 내 거야. 슬기는 손을 내밀며 칭얼댔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할아버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형 주고, 여기 2개 더 주세요. 할아버지는 3개의 하모니카를 사서 아이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소중히 간직해라. 이 할애비의 마지막 선물이다. 할아버지는 슬기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오락실에 가서 놀다 오너라. 까치는 내가 데리고 있으마. 큰어머니는 슬기의 옷을 고쳐 입혀주고 까치를 받아 안으면서 서기에게 눈을 끔뻑 해 보였습니다. 슬기야, 가자. 서기는 슬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형들이랑 잘 놀다 오너라. 일남이 아버지는 슬기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형들이랑 놀다 올게요. 오냐, 염려 말고 오래오래 놀다 오너라. 슬기야, 형이랑 잘 놀아야 돼. 할아버지는 눈물이 복받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마저도 마음 툭 터놓고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슬기는 왠지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할아버지가 혼자 떠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락실에 들어가자 뿅뿅뿅뿅 하는 소리가 진동하고 아이들이 오락기 앞에서 정신없이 누르고 돌리고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서기와 훈이도 들어가자마자 오락기 앞에 앉아 오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훈이 곁에 앉으며 형,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물었습니다. 이 형 하는 거 잘 봐. 여기에 동전을 넣고 왼손으로 이걸 돌리고 오른손으로 이걸 누르면서 맞추는 거야. 너 돈 있어? 응, 여기. 슬기는 아까 일남이 아버지가 주고 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서기가 휙 돌아보더니 슬기야, 이리 와. 하고 불렀습니다. 응, 슬기는 쪼르르 달려가 서기 앞에 섰습니다. 그 돈 이리 줘. 내가 동전 줄게. 서기는 동전 몇 개를 슬기의 손에 쥐어주고 10,000원짜리를 빼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 나 봤어. 훈이가 빈정댔습니다. 야, 그래, 어쩔래? 서기가 훈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알았어. 훈이는 서기의 매서운 눈에 질리는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서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훈이도 덩달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들어서면서 할아버지 먼저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슬기야, 그때 큰어머니가 다가와 슬기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너를 돌보시기엔 너무 늙어서 이 큰엄마한테 맡기신 거란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큰엄마와 사는 거야. 싫어요. 전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슬기는 현관문을 열려고 비틀었으나 덜컥 소리나게 잠긴 문은 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마구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코니에 갇혀있던 까치가 갑자기 깍깍깍깍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유리문을 빠져나오려고 몸을 부딪히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슬기는 얼른 발코니에 나가 까치를 안았습니다. 까치는 슬기의 품에서 날개를 몇 번 퍼덕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까치를 안은 슬기는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같이 가! 하고 현관문을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슬기야, 그러면 못 써. 울음 그쳐. 뚝. 여기 큰엄마가 있잖아. 형들도 있고. 어서 그쳐. 뚝. 그러나 울음보가 터진 슬기는 쉽사리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가 짜증스런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시끄러워. 얼른 못 그쳐? 느닷없는 서기의 호통에 슬기는 주눅이 들어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큰어머니는 슬금슬금 슬기의 눈치를 살피다가 서기에게 눈을 끔벅여 보이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슬기는 하는 수 없이 서기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기가 다시 울려고 하면 서기는 발뒤꿈치로 슬기의 발등을 세게 찍어댔습니다. 그것은 어찌나 아프던지 마치 칼로 발등을 도려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슬기 착하기도 하지. 큰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슬기는 개구쟁이 두 형들 틈바구니에서 살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기와 훈이는 작은 원숭이들처럼 장난질이 심했습니다. 그런 탓에 그들은 슬기를 덮치기도 하고 짓밟기가 예사였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걸게 차려진 저녁 식탁에 앉은 슬기는 밥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먹기 싫으니? 큰어머니가 슬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전 콩밥을 싫어해요. 싫어도 먹어야 한다. 콩은 영양가가 많아서 콩을 먹으면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져서 공부도 잘하게 되는 아주 좋은 음식이다. 그래도 싫어요. 자꾸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지게 돼. 형들도 다 그랬어. 슬기는 몇 번이나 거절해 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어머니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서기와 훈이는 각자 자기 밥그릇에 든 콩을 슬기의 밥그릇에 담아 넣고 밥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협박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너 그 콩 다 안 먹으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엄마한테 이렀다가는 죽여버릴 거야. 싫어. 슬기가 거절을 하자 서기가 다가와 발로 앞다리를 세게 찼습니다. 먹을게. 순간 슬기는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가는 더욱 혹독하게 맞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기형의 보복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죽어도 먹기 싫은 콩밥을 질겅질겅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는 슬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고 콩밥을 억지로 넘길 때마다 목구멍이 찔룩찔룩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온 큰어머니는 슬기의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보더니 아유, 착해라. 슬기가 콩밥을 잘 먹었네. 자, 이 우유도 한 잔씩 마셔라. 하고 큰어머니는 우유까지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 마신 슬기의 배는 맹꽁이처럼 몹시 불렀습니다. 슬기는 트림을 했습니다. 그러자 뱃속으로 넘어갔던 우유가 다시 입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슬기는 얼른 그것을 다시 삼켰습니다. 하마터면 그것을 토할 뻔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옛날 얘기 해줄까? 서기가 슬기에게 말했습니다. 응, 이야기해줘. 슬기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잠이 들 무렵이면 할아버지는 꼭꼭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형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바람에 슬기는 반가웠습니다. 서기 형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수숫강에 똥구멍을 찔린 호랑이가 나오는 해님 달님 이야기, 달걀 귀신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음침한 골목에서 나는 달걀 귀신이다. 하고는 느닷없이 서기 형이 슬기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 바람에 자지러지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이 되기 위해 여자로 둔갑을 해 짐승의 생간을 빼먹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며 자박자박하고 다가오는 흉내를 서기 형이 해낼 때면 정말 그 눈빛이 여우처럼 무서워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밖에도 투명인간, 드라큘라, 저승사자 이야기 따위들을 해주었는데 서기 형은 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의 목소리도 그럴싸하게 흉내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서기 형은 대학을 가면 연극영화과를 가서 배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어머니 가발을 몰래 가져다가 분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슬기는 저녁에 콩밥과 우유를 많이 먹은 탓인지 뱃속이 우글거리더니 사르르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똥이 마려웠습니다. 슬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젖혀진 커튼 사이 창으로 희끄무레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살에 걸린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을 보니 자기 직전 서기 형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으스스했습니다. 슬기는 살금살금 빠져나가다가 서기 형의 발을 조금 밟았습니다. 슬기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서기 형이 벌떡 일어나 야, 어딜 밟아? 하고 발길질을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가슴을 졸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가만 발걸음을 더듬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히히히히, 슬기야, 슬기야.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슬기는 기겁을 하며 하고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기어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사르르 하고 뱃속에서 돌던 설사가 그만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기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손으로 뒤를 막고 발을 꼬고 애써봤지만 마구 쏟아져 내린 똥물은 쉬지근한 냄새를 풍기며 방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아유, 이 더러운 자식, 옷에다 똥을 싸? 조금 전까지 누워서 귀신 소리를 내던 서기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슬기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슬기는 두 손을 싹싹 비비댔습니다. 그래놓고 울어? 서기형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며 슬기의 따귀를 연거푸 쳤습니다. 못 그쳐? 그칠게요. 슬기는 얼른 울음이 나오는 입을 손으로 막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는 서기형이 너무도 무서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오줌이 벌벌 나왔습니다. 오줌은 설사와 함께 섞여 가랑이를 타고 방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으, 이제 오줌까지 싸? 형. 그러나 슬기는 오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게손을 하고 고추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이 오줌이 쏟아져 내려 뱀처럼 요리조리 흘러내려 결국 이부자리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씨, 더러워. 야, 너 안 나가? 이번에는 엉덩짝을 냅다 찼습니다. 그러자 슬기는 똥물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훈이가 이 광경을 보고 방을 뛰어나가며 마구 소리쳤습니다. 왜? 냄새! 엄마! 슬기가 방에서 똥 쌌어요! 똥이요! 뭐라고? 똥을 싸? 훈이의 말에 다급하게 잠옷바람으로 뛰어온 큰어머니는 슬기가 하고 있는 꼴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어머나, 일을 어째? 아니, 방 앞이 화장실인데, 그래, 여기서 일하면 어떡해? 큰어머니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슬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불도 엉망이 됐다고요. 서기는 이불을 걷어 젖혀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불까지? 얘가 왜 이러니? 정말 이거 골칫거리구나, 골칫거리. 이리 와! 큰어머니는 앙칼진 목소리로 슬기를 끌어내어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훈이의 줄무늬 잠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잠옷은 슬기에게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는 슬기의 소매나 바짓가랑이를 몇 번이나 걷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운 천으로 된 잠옷은 금방 흘러내렸습니다. 슬기는 손이 감추어지면 답답해서 양손을 위로 치켜 올려 흔들어 손을 빼내곤 했습니다.